번째로 골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관절염, 오스테오가 뼈라는 뜻이죠. 아스라이티스, 그냥 우리 관절면에서 뼈 부분에 있는 곳에 그 관절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관절염, 대표적 관절염입니다.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퇴행성 변화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떠한 유전적 소인이나 외상 이런 것들을 입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골관절염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것과 같은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골관절염입니다.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노화에 의해서 발생 위험이 증가되긴 하나 노화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도 관절을 건강하게 쓰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이것은 또 체중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관절에 받는 압박력이 크기 때문에 골관절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년, 노년에 호발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주로 체중 부하 관절에 침범을 한다. 이걸 빨갛게 해놔야 되는데 안 했군요. 아까 우리 그 OA, RA, 이거는 OA라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이렇게 합니다. OA는 체중 부하 관절에 많이 나타나고 RA는 작은 관절에 많이 나타나더라. 체중 부하 관절이니까 큰 관절들,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입니다. 우리 하체에 있는 관절들 다 크죠. 임상적 특성은 통증입니다. 관절연골의 소실과 변형, 초기에는 윤활막을 자극하고 후기에는 뼈 표면을 자극합니다. 윤활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관절연골 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체중을 받으니까 그것이 닳아 없어집니다. 퇴행성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닳아 없어지고 나면 뼈까지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윤활막은 관절연골은 근데 통증 감수기가 없습니다. 이 관절연골은 통증 감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때 그 말랑말랑한 윤활막 연골에 손상 입을 때까지는 잘 몰라요. 이분은 그냥 참고 견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닳고 나서 이제 뼈에 닿이기 시작하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상당히 통증이 나타나죠. 이때 병원에 와가지고 하면 좀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걸음이 제대로 안 걸어지고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러면 크게 통증이 있지 않더라도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오른쪽 발목 수술했거든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수술하고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 제가 오른쪽 다리가 계속적으로 불편해서 계단이 내려갈 때 잘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같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방치를 하면 이제 연골을 다 달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되기 전에 지낼만을 했거든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냈으니까. 20년을 지냈네요. 지낼만을 했는데, 그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병원 가서, 그, 뼈가시, 골극, 본스퍼를 긁어내고 뭐 이런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마취 수술에서 뇌척수 마취를 했는데, 그 1% 수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뇌척수액 삼출, 뇌척수액이 밖으로 빠지는 증상, 부작용 때문에 제가 기간을 훨씬 더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들이 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의료적 조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 전후에는 관절 주위로 통증이 느껴진다. 운동 전후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관절을 쓰고 나서, 우리 아까 체중 지지하는 그런 관절을 쓰고 나서 계속적으로 통증 자극들이 나타나는 거죠. 연골이 다 닳았으니까. 그래서 보통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 많이 움직이고 자려고 하면 피로감, 삼출액이 증가되고 관절에서 이렇게 계속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삼출액 같은 걸 내주는데 그것이 계속 손상되고 이러니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경직 및 가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관절 변형 등이 나타나더라. 손가락에는 우리 골관절염에 나타나는 대표적 결절들이 있는데 헤베르덴 보차드 결절인데 또 발견한 사람 이름 땄을 건데 헤베르덴은 요 DIP에 발생하는 것이고 보차드는 PIP에 프록시멀 IP 조인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헤베르덴 네 개 글자지 그죠? 손가락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이에 발생하는 거고 보차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요 사이에 발생한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그러면은 먼쪽 관절인 DIP 아니면 PIP인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냈을 때 더 먼 쪽이 4개이니까 뭐 이렇다 정도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외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무릎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러면은 우리 뭐 이런 거 붙을 때 예전에 뭐 케토톤 뭐 이런 거 관절을 캐내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을 때 그때 무릎 짚거나 뭐 이런 늘 통증 호소를 하는데 무릎에 가장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구비 무릎 관절염의 안구비 아래에는 바구비였죠.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절름발이 보행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 실습 나가서 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오시고 안구비, 안짱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오다리 형태로 이렇게 오시고 그 보면 다리가 좀 벌겋고 부어 있고 이러면은 할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구나.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리 보면은 넉다리 네갈래근 안쪽근 전기치료 같은 거 하려고 보면은 이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엉덩관절염 보면 굽힘, 모음, 가쪽 돌림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근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골관절염의 특징 및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상으로는 통증, 관절광직, 염발음, 관절의 증식, 관절 변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 신경이 분포되지 않은 연골은 통증과 관련성이 적으며 연골, 밑뼈, 미세골절, 윤활막염, 관절주머니, 신장 등의 원인이 발생되어서 통증이 발생하더라. 연골 닳았을 때는 모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연골이 커버하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손상되어서 통증이 나오더라.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 시 둔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뼈나 이런 데 닿으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운동 멈추거나 좀 쉬면 괜찮으니까 또 이제 병원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만성화되면 지속적 통증이 나타나고 날씨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 무릎 아프거나 나이 많은 분들이 날이 흐리면은 아이고 내 무릎이 아프다 내일 비 오겠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되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냐면 우리가 대기압이라는 것이 공기의 압력이잖아요. 그죠? 날이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압입니까? 저기압입니까?
날이 흐리면 저기압이지요. 대기압이 즉 낮다는 뜻입니다. 고기압, 고기 앞이면 좋지요. 자, 쓸데없는 소리를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고기압 상태에서는 그 대기가 내 관절이나 모든 인체에 밀어주는 압력이 고기압인 경우에는 높은 압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관절이 형태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기압일 때는 내 관절로 밀어주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관절에서 받고 있던 바깥에서 밀어주던 그 압력이 떨어지니까 관절 밖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관절이 흐물흐물하게 되십니다. 밖에서 딱 옷 입힌 것처럼 대기압이라는 옷을 입었던 것이 약해지니까 내 관절의 공간은 더 넓어지고 허물허물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몸 밖에 대기압으로 쌓여있던 압박 붕대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에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날이 흐린 저기압 상태에서는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잘 지내다가 이렇게 뭔가 아프고 이러면은 내일 날이 흐린갑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관절강직, 기상시에 아침 일어나면 관절강직이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보다는 단기간 발생하며 30분 이후에는 소실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만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골관절염 환자도 일어나면 조금 있는데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금방 좋아지는데,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되게 심해집니다.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관절강직이나 통증은 기상시보다는 취침시에 밤 심해집니다. 연발음, 크레피투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뼈나 이런 것들이 닿아서 타가닥타가닥 긁적긁적 이런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불쾌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운동 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소리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움직일 때 툭툭 소리 났어요 하고는 다릅니다. 툭툭 소리가 났어요 라는 것은 대부분 관절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아직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퉁퉁 튕기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살그락살그락 뼈가 끓는 이런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이 연발음입니다. 관절의 증식, 관절 증식 커진다는 거죠. 관절의 증식은 관절 내에 증식된 뼈, 팽윤된 부오름 윤활막과 관절 주머니가 있을 때 나타나며 관절의 발열, 발적, 통증이 유발되면 염증의 유비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 관절의 증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변형, 병이 악화되면 손가락 관절, 해베르덴 결절, 보차드 결절과 같은 몸쪽 부와 몸쪽 부 손가락 뼈 사이 관절에 뼈 겉돌기가 발생합니다. 뼈에 뭔가 이렇게 그 자극이 생기면서 뼈는 자극받으면 계속 이렇게 커지거든요. 볼프스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자극받으면은 뼈가 이렇게 두툼해지는 것, 요런 때문에 이렇게 헤베르덴이나 보차드 결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및 중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은 대부분 엑스레이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로 이렇게 임상병리적 검사, 적혈구와 백혈구 수가 증가되었다,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것으로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겠고, 혈액 검사 하기 전에 거의 엑스레이 소견으로 판정 지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나 점진적 관절 간격이 감소하더라,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온골 아래 뼈의 음영이 짙어지는 하얗게 되는 경화 소견을 볼 수 있다. 뼈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죠? 관절 사이에 깨끗하게 있어야 될 부분에
뼈가 나타나더라. 더욱 진행되면 관절면의 가장자리에 뼈가 웃자란 듯한 골극, 뼈가시가 형성되고 스퍼, 세 가지 다 쓰는 이유가 병원에서는 그냥 스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임상 선생님들은 예전에 배웠을 때 골극 이렇게 많이 쓰고 지금 국가고시는 뼈가시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펜 이 촉을 바꿔야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두껍게 되는데 관절면이 불규칙해진다. 이런 뼈가시 같은 것들이 관절면에서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불규칙해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겠죠. 2차성 관절염의 경우 원인이 되는 것, 과거 외상이나 질환의 흔적 또는 변형들이 관찰된다. 2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성 원인이 있고 난 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젊은 나이인데 관절이 이렇게 막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손상으로 다쳤을 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2차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런 골절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변형이 나타나서 그쪽에 관절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체중 분배가 골고루 되지 않아서 그쪽에만 체중 부하가 크다면은 이러한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그 골관절염 요 부는 제가 뭐 골관절염 가져왔는데 오다리 소견을 가져와야 되는데 X다리 형태네요. 그냥 제가 OA 이렇게 검색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붓기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제가 다 구글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보면 약간 이렇게 오다리 형태로 되어 있고 요것보다도 이쪽이 라이트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환자 딱 돌아봤을 때 이쪽이 라이트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관절면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제가 아래쪽으로 긋겠습니다. 거의 닳아서 없죠, 그죠? 여기도 거의 닳아서 없고 메디알 쪽이 완전히 닳았죠. 라테랄 쪽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렇고 이게 일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다 닳았고 이분은 지금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겁니다. 이러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 요거 여러분들 노트에 별 2개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문제 내기가 제일 좋거든요. 골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니까 발염 빈도로 즉 병원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2개의 대표적 관절염의 증상을 근데 증상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요하고 증상은 또 유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문제를 내면 좋겠죠. 골관절염은 퇴행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40세 이후, 중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충분히 관절이 쓰고 이제 닳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40세 이후부터라고 하지만은 한 60세경부터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62세 이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좀 호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젊은 경우에 여성들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랑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이렇게 판단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 혈액인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여러 가지 해가지고 증상이 나오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6점 이상이면은 된다라고 그 외국의 기준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골관절염은 초기 침범이 연골부터 나타납니다. 체중 부하를 연골부터 손상받기 때문이고 아래에는 윤활막을 침범하더라. 대칭성 여부 비대칭성으로 골관절염은 나타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성으로 이거 왜 비대칭적이냐? 체중 부하를 이 사람이 뭐 어떤 직업적 특성이나 자세적 특성으로 보통 좀 삐딱하게 서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
위주로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칭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왼쪽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이 급격하게 체중 부하가 돼서 둘 다 손상이 오긴 하지만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왼쪽 오른쪽 보고 들어가지 않죠. 그냥 같이 크기 비슷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손상을 합니다. 침부근 관절은 아래에 있는 비교적 작은 관절, 손가락, 발가락, 손목, 오해에 있는 체중 부하 관절, 큰 관절이지요. 무릎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팔굽 관절과 손목은 거의 침범을 하지 않더라. 무릎 관절 변형은 안굽이 무릎 변형이 나타나고, 아래에 있는 박굽이 무릎 변형이 나타나더라. 강직은 이것도 나오기 좋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닝 스티프니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아닌 것은 골관절염. 골관절염은 많이 쓰고 나니까 달아서 오후에 아프더라. 결절은 헤베르덴 결절이고, 아래에 있는 피부 및 결절. 검사 속도는 주로 오해는 엑스레이, 아래에 있는 류마티스 인자 검사, 척혈구침 강속도, C 단백질 반응,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 방법 첫 번째,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제제나 혹은 엔사이드를 써서 약물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관절 내 히알루론산 주사라고 해서 연골 주사를 맞습니다. 연골 주사는 말 그대로 연골 성분, 이 히알루론산이 연골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직접 놓습니다. 무릎 관절은 워낙 큰 수술이어서 엑스레이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대로 무릎 굽히면은 이 관절에 그대로 놔도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주사를 맞게 되고, 요새는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이게 보험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물리치료소 초기일 때는 1회 5만 원 정도 받고 3회 정도 이렇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약제 성분도 강해지고 이러면서 1회 맞으면 1년을 갑니다. 그리고 보험도 되기 때문에 1회 하면은 15,000원 이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 내는지 모르는데, 그럼 이것은 부작용도 없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달아야 되는 것을 미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있다, 그렇게 딱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이것은 그래서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면 할머니들이 묻거든요. 물리치료사 양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처음 취업했던 병원의 할머니들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어서 물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리사 양반 요요 주사 맞아야 하는데 이 뼈주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뼈주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뼈주사가 뭐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1980년대 이럴 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병원 개업해가지고 종종 나아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여기 가서 주사 맞으면 이 병원 잘한다 해가지고 완전 통증 없이 드라마틱하게 막 낫거든요. 저 선생님 약 좋은 거 쓴다 이런 식으로 퍼졌나 봐요. 근데 그것도 잠깐 이렇게 품처럼 불고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언론 매체 혹은 그런 고발 프로그램 등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각성들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것을 겁내는데, 요걸 흔히 그냥 할머니들은 뼈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절에 놔주니까. 어쨌든 관절에 놔주는 형태는 같은데 요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다릅니다. 연골 주사라서 손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사를 권유합니다. 이 주사는 여러분들 저도 애들 키우면서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 받는 것들은 약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괜찮고 딱 맞을 만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료보험 수가 체계에서 비수가 제품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장단이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수가 체계 통과하려면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최신의 것입니다. 외국에서 각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체계에 있으려면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뭐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좀 영리적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것이 뭐 한 10%, 20%인데 가격은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 경우고 의료수가 적용받는 것은 좋은 것은 80%, 90% 효과가 있고 금액은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아이들 주사 맞힐 때도 요런 주사가 있어요라고 해도 굳이 그런 것 그 실비보험제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되는 것들은 믿을 수 있다. 효과도 검증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희귀병이나 이런 거에는 대상자가 적어서 뭐 보험을 못 넣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사를 좀 맞을 수 있도록 많이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가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할머니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래서 간식도 많이 갖다 주시고 그렇거든요. 뭐 할머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관절염이 그렇습니다. 정형외과적 수술, 요런 상태가 심해지고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관절경 치료나 절골술, 관절 성형술을 합니다. 관절 성형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로 무릎, 엉덩관절에 하는데 TK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otal Knee Replacement.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요 수술 뭐 큰 수술이긴 한데 예후도 좋고 충분히 일상생활을 회복해 주어서 상태가 되면 할만합니다. 안에서 오히려 안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자치료, 냉치료, 열치료, 전기치료, 이온도입법 등으로 뭐 통증이나 뭐 이런 염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운동치료로는 ROM, 뻗침운동, 저항운동, 유산소 운동, 수준 운동, 균형 운동, 넙다리 메갈레근, 특히 안쪽 넓은 요 약하겠다, 그죠? 엉덩관절 벌린근 등을 강화시키는데 엉덩관절 벌린근은 어떻습니까? 보행시 균형을 제공하는 근육이잖아요, 그죠? 작은 볼기근 대표적인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하더라. 체중 부하 감소, 기형 예방, 통증 및 염증 완화가 중재의 주목표입니다. 체중 부하 감소. 체중이 감소되면 그 관절 압박력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습관 조절을 해야 되겠죠. 뭐 계속 단 거를 드신다거나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달달한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좀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국가고시가 요런 형태로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